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서는 플러터의 기본적인 레이아웃 컨셉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오늘도 공식 도큐멘테이션 사이트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코드랩에 있고요. 이제 우측에 보시면 목차가 적혀 있어서 개요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페이지 같은 경우는 플러터나 다트를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하지 않으셔도 체험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쉽게 한번 접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강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단락을 통해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플러터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위젯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모든 것이 위젯으로 이루어져 있다의 의미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블록 아시죠? 블록들을 이렇게 끼워 맞추는 형식처럼 그것과 같이 모든 것들이 위젯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위젯, 거의 모든 것들이 위젯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젯들의 배치에 해당하는 레이아웃 또한 위젯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살펴볼 레이아웃은 먼저 로우와 컬럼이 있는데요. 이 로우와 컬럼, 딱 단어를 살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로우는 뭔가 가로 형태의 모양일 것 같고 컬럼은 세로 형태의 모양일 것 같죠? 플러터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모든 위젯들을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형태의 그대로가 구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부연 설명 없이 한번 코드를 통해 그리고 코드 시연을 통해서 로우와 컬럼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위젯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주어진 코드를 보시면 어떤 myWidget이라는 클래스 내에 로우 위젯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로우 위젯은 children으로, 자녀로 세 가지 위젯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 위젯 이름은 블루박스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가로 형태의 어떤 모양 속에 파란색 박스 3개가 들어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연습 삼아 그렸던 노트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은 어떤 로우라는 형태 안에 파란색 박스 3개가 들어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마치 이렇게요. 그럼 한번 우리의 생각이 맞는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어떤 가로 형태 안에 파란색 박스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컬럼은 어떨까요? 우린 지금 로우를 한번 살펴봤는데 과연 컬럼은 어떤 모양일지 한번 또 상상해보고 실행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컬럼의 경우는 어떤 세로 화면, 세로 형태의 화면 속에 그림이 조금 삐뚤빼뚤하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3개의 파란색 박스가 들어있는 형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다시 이 상상이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해볼게요. 로우가 있던 자리를 컬럼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우리가 상상했던 대로 이렇게 세로 화면 속에 파란색 박스 3개가 들어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로우와 컬럼은 내가 넣고 싶은 어떤 위젯들을 감싸는 위젯이구나를 알 수가 있고 또 그 감싸진 형태를 가로로 배치할지 세로로 배치할지에 따라 어떤 때는 로우를 사용하고 어떤 때는 컬럼을 사용하면 되는구나 까지만 이해하시면 이 로우와 컬럼이라는 위젯은 다 이해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제는 Axis Size and Alignment라고 적혀 있죠. Axis는 한국어로
축이에요, 여러분. 축. 그러면 축의 크기와 정렬에 대해서 속성을 줘볼 수 있겠구나 라고 유추를 하시면 되고요. 그 속성들 중에 먼저 살펴볼 것은 main axis size라는 속성입니다. 여기 함께 읽어보시면 로우와 컬럼은 각각 다른 축을 가진다고 적혀져 있어요. 각각 축이 다르게 잡힌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로우의 경우 수평축을, 컬럼의 경우 수직축을 가진다고 하네요. 자, 그냥 정말 직관적이에요. 로우의 경우 수평의 축을, 컬럼의 경우 수직의 축을 가진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그림을 그려드릴 필요도 없이 굉장히 직관적인 설명이죠. 그래서 메인 엑시스 사이즈라는 속성은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할지를 결정해주는 속성이래요. 그렇게 가능한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그 값으로는 두 가지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맥스이고 두 번째는 미니예요. 또다시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메인 엑시스 사이즈에 맥스 속성을 주면 어떤 공간 속의 최대값을 얘가 확보를 하겠구나. 미는 반대로 그럼 최소로 필요한 만큼만 사이즈를 확보하겠구나 라고만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우 같은 경우는 가로 사이즈이기 때문에 제 마우스가 보이시죠? 가로 사이즈 중에 자기가 가장 넓어질 수 있는 최대의 공간을 가지겠구나 라고 상상해 주시면 되고, 로우의 미는 가로 사이즈 중에 내가 필요한 만큼의 사이즈만 확보하겠구나. 컬럼은 그 똑같은 방식을 세로로 적용한 방식이겠구나 를 상상하면서 또다시 한번 예시 화면을 살펴볼게요. 이번에 방금 전에 아까 보셨던 그 코드와 정확히 동일한 형태의 모습을 띄우고 있는데요. 달라진 건 딱 코드 이 라인 한 줄입니다. 메인 엑시스 사이즈라는 속성을 집어넣어 주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주어진 속성은 맥스 속성이죠. 그러면 어떤 화면이 이루어질지 한번 상상을 또다시 해볼게요. 로우이기 때문에 가로로 어떤 것들이 배치되겠구나를 상상하실 수 있고 그 속에 파란색 박스 3개가 들어있겠구나. 그런데 그걸 담고 있는 이 로우가 차지하는 영역이 최대치래요. 이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시죠? 한번 같이 볼게요. 아까 봤던 화면이랑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맥스가 디폴트 값으로 적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좀 이따 미니마이즈 버전을 보시면 차이를 확연히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지금 맥스라는 속성을 주었기 때문에 이 회색빛으로 보이는 로우 영역을 지금 띄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우가 이만큼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 속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영역은 이 정도이다. 하지만 맥스 속성을 주었기 때문에 전체 화면의 사이즈를 먹고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미니마이즈 버전은 어떨까요? 딱 이 칠드런들이, 이 박스들이 가지고 있는 크기만큼만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아까는 회색 공간으로 이 최대치만큼 로우 영역이 확보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이 박스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요. 한번 이 박스의 사이즈를 제가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이 블루박스라는 클래스가 컨테이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컨테이너 사이즈는 가로 50, 세로 50, 그리고 색은 파란색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가로폭을 조금 더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50이었던 가로폭을 100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이 친구들이 확보해야 하는 만큼의 영역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한번 맥스로 바꿔보면 제가 방금 리셋 버튼을 잘못 눌러서 제가 바꾸었던 속성이 날아갔네요. 다시 한번 100으로 바꾸고 런을 해주겠습니다. 네, 아까 이 반토막짜리만 하던 상자가 조금 뚱뚱해졌고요. 뚱뚱해지면서도 이 로우가 차지할 수 있는 전체의 공간은 계속해서 똑같이 차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 차이만 발견하시면 됩니다. 컬럼도 똑같습니다. 컬럼으로 한번 속성을 바꿔봐 주시면 방금 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이 컬럼이라는 영역이 차지할 수 있는 전체 영역을 이렇게 길게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다시 미니마이즈 속성을 집어넣어주면 딱 이만큼의 공간, 파란 박스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공간만을 차지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요. 이런 속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까 보셨던 로우와 컬럼이 얼마나 확장되고 얼마나 축소될 수 있는지 그 영역을 지정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잠깐 설명드리면 좋을 것은 이제 컨테이너, 우리가 지금까지는 블루박스로 계속해서 보고 있었잖아요. 이 블루박스의 색깔을 노란색이나 빨강색이나 뭐 어떤 색으로든 변경하고 싶으시다 하면 여기서 단순히 옐로우라고 하고 변경해 주시면 원하는 색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실습하시면서도 여기서 직관적으로 어떤 걸 바꿔봤을 때 어떤 모양일까가 궁금하실 때는 저처럼 속성을 이렇게 한 번씩 변경해 봐 주시는 것도 재밌게 따라오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오른쪽 목차에서 로우와 컬럼에 대해 살펴봤고요. 메인 엑시스 프로퍼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음은 메인 엑시스 얼라인먼트 프로퍼티인데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 살펴봤던 대로 그럼 이걸 직관적으로 또 한번 살펴볼게요. 주축의 정렬 속성이네요. 우리가 지금 방금 전까지 살펴봤던 화면을 베이스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쓰여있는 대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메인 엑시스 사이즈가 맥스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컬럼일 경우에 맥스로 설정을 해두면 엑스트라 스페이스가 남는데요. 그 엑스트라 스페이스가 바로 이 회색 공간인데요. 이제 사이즈를 이만큼을 확보해 두었을 때 이 남는 공간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 남는 공간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해주는 속성이 바로 이 친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남은 속 공간들을 어떻게 차지할 거냐, 뭐 얘네들을 붙여놓을 거냐, 떼어놓을 거냐, 끝으로 몰 거냐, 앞쪽으로 몰 거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정렬 방식은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타트, 두 번째는 엔드, 세 번째는 센터, 네 번째는 스페이스 비트윈, 다섯 번째는 스페이스 이븐리, 여섯 번째는 스페이스 어라운드. 이렇게 6가지 속성이 있네요. 또 그냥 직관적으로 한 번씩 볼게요. 스타트는 왠지 앞쪽에 몰려있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만 그런 거 아니리라 믿고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엔드는 스타트와 반대쪽인 끝쪽에 몰려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로우였으면 스타트는 이쪽에 몰려있을 것 같고요. 엔드는 이쪽에 몰려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센터는요? 가운데 쪽에 모여있을 것 같아요. 또 스페이스 비트윈은 뭔가 그 박스들 사이에 공간이 생길 것만 같고요. 스페이스 이븐리는 아직 직관적으로 봤을 땐 모르겠어요. 그쵸? 하지만 여기 설명을 읽어보면 그 엑스트라 스페이스, 아까의 회색 공간을 이븐리하게 나누어준대요. children 앞뒤로.
그럼 박스 사이사이에 어쨌든 공간이 생긴다는 것 같네요. 정확히 어떤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은 스페이스 어라운드. 앞에 스페이스 이븐리와 비슷하지만 그걸 반으로 줄였대요. 보이죠? 그걸 반으로 줄여서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이고 했대요. 그럼 이 정도 속성을 봤으니까 이 속성들을 하나하나씩 붙여보면서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메인 엑시스 얼라인먼트를 스타트로 정했을 때 혹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로우니까 왼쪽에 몰려 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왼쪽에 몰려 있네요. 메인 엑시스 얼라인먼트를 스타트로 넣어줄 경우에는 왼쪽에 몰려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메인 엑시스 사이즈 속성이 사라졌나요? 그거는 왜 맥스라고 입력을 안 했는데 지금 블랭크가 나타나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인 엑시스 사이즈의 디폴트 값, 기본 값이 맥스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니마이즈 버전, 민으로 설정하실 일이 없는 한은 굳이 명시해주지 않으셔도 맥스로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스타트 다음이었던 엔드를 입력해 볼게요. 제 예상은 스타트가 이쪽이었으니까 엔드가 오른쪽에 몰려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어떨지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 엔드로 몰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세 번째 속성인 센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센터는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냥 이 세 개의 박스가 가운데 정렬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가운데 정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스페이스 비트윈이었죠. 스페이스 비트윈을 사용하면 이 박스들 사이에 공간이 띄엄띄엄 벌어질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스페이스 비트윈을 적용하자마자 드디어 이 따닥따닥 붙어있던 블루박스들 사이에 공간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이븐리는 어떨까요? 스페이스 이븐리를 적용해보면 방금 전에는 아예 그 공간들을 최대로 찍고 그 사이에 공간을 비워두었다면 이번에는 일정하게 찢어진 공간들이 사이에 들어갔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스페이스 어라운드는 어떨까요? 방금 전과 차이점을 보셨나요? 지금 여기 떨어져 있던 공간의 양이 좀 줄어들었고 여기가 좀 더 벌어졌거든요. 한번 차이를 다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스페이스 이븐리 일 때는 빈 공간의 사이즈가 동일하게 딱딱딱딱 이렇게 쪼개져 있었다면 스페이스 어라운드에서는 좁고 넓고 넓고 좁고 이런 형태를 띄우고 있다는 걸 캐치하셨나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화면을 구성해 나가시면서 이런 6가지 속성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셔서 원하시는 레이아웃을 꾸려나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로우를 지금까지 살펴봤으니까 컬럼을 빠르게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컬럼의 스타트 속성이면 컬럼의 위쪽에 몰려 있겠네요. 그쵸? 네, 위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는 그러면 뒤쪽에 몰려 있을 것 같고요. 센터는 가운데겠죠? 그 다음 스페이스 비트윈 이븐리 어라운드 이 세 가지 속성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눌러보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고 저는 다음 속성을 한번 알아보러 떠나보겠습니다. 다음 속성은 크로스 엑시스 얼라인먼트예요. 뭔가 비슷한데? 방금 봤던 건 뭐였죠? 메인 엑시스 얼라인먼트였죠. 이 메인 엑시스라는 것이 주축이었기 때문에
그 주축에 크로스되는 얼라인먼트도 속성을 설정할 수 있나 보다 라고 느껴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직접 코딩을 들어가시게 되면 메인 엑시스 얼라인먼트랑 크로스 엑시스 얼라인먼트가 굉장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의 헷갈리는 상황을 위해 제가 팁을 드려보자면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로우일 때는 주축이 호리존털이죠. 수평축. 로우일 때는 그냥 얘가 가로로 기니까 가로로 뉘어진 수평축이 주축이구나. 그래서 얘가 메인 엑시스 얼라인먼트를 주관하고요. 메인 엑시스 얼라인먼트. 그리고 반대로 그어지는 이 축이 크로스 엑시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 엑시스 얼라인먼트를 주관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컬럼의 경우에는 누가 메인 축이에요? 얘가 메인 축이겠죠. 이게 메인 엑시스 얼라인먼트를 주관하는 메인 축이 될 거고 그것의 수직이 되는 바로 이 축이 크로스 축이 될 겁니다. 이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시간을 따로 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걸 전체 삭제하는 방법을 아직 알지 못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콘이 있고 사람 아이콘이 있고 이 사람의 이름을 적어줘야 돼요. 얘를 ABC라고 할게요. ABC, 이 친구는 DEF. 또 세 번째 친구는 AAA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화면을 꾸려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일단 이 화면들을 각각 구성을 한 후에 그걸 로우로 구성해 줘야겠죠.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을 구성하기 위해선 컬럼이 분명 사용이 될 거예요. 세로로 일단 두 개를 나열을 해야 하니까. 보이시죠? 세로로 아이콘 하나랑 텍스트 하나를 넣어야 하니까 컬럼이 무조건 사용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컬럼 3개를 포괄하는 로우가 사용될 텐데 그렇게 되면 코드가 컬럼에 뭐가 있고 또 컬럼 안에 내용들이 있고 컬럼 안에 어떤 내용이 있고 이 3개를 다시 묶는 로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로우와 컬럼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 이 위에 또다시 컬럼이 올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이 화면 전체를 포괄하는 다른 화면들이 있을 경우에는 또다시 컬럼을 이 밖에다 씌우게 될 텐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크로스랑 메인 축을 잡는 그 기준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준을 정확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단순히 보여지는 효과는 방금 전에 보셨던 거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크로스 엑시스 얼라인먼트에도 스타트, 엔드, 센터, 스트레치 베이스라인은 좀 다르죠. 스타트, 엔드, 센터가 있어요. 이 3가지 속성은 방금 보셨던 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 이외의 스트레치와 베이스라인은 다시 한번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또 보실 게 Positions children near top of the cross-axis 라고 적혀 있어요. 로우 only라고 적혀 있죠. 이 3가지 속성은 로우에만 적용되는 속성이구나 라고 아시고 그게 왜인지는 화면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전에 일단 계속 봤던 코드 형태와 크게 다르지는 않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로우에 메인 엑시스 얼라인먼트가 주어져 있네요. 스페이스 어라운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뭐 박스들이 조금씩 떨어져 있겠구나, 서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겠구나 라는 건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고, 칠드런에 박스들이 3개가 들어있는데 뭔가 하나는 비걸 블록 박스래요. 그러면 하나는 우리가 원래 알던 그 박스보다 좀 큰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코드가 궁금하시다면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똑같은 코드에 길이가 좀 늘어난 박스구나를 읽을 수가 있네요. 비거 블루 박스는 width 50에 height 100이기 때문에 얘는 길이가 조금 늘어났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속성이 왔죠. cross axis alignment를 센터로 해달래요. 이 말인즉슨 가로축에 해당하는 가로 방향으로는 우리 박스들을 공간 있게 좀 띄워주시고요. 하지만 그걸 세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운데 정렬이 되게 해주세요. 즉, 한번 화면으로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로우에서 스페이스 어라운드로 다 띄워가지고 일단 잡아주시되 이 아이들의 전체 배치는 세로상에서 센터에 놔달라. 이해 가시나요? 조금 헷갈리시죠? 자, 헷갈리실 때는 이 크로스를 잊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메인 엑시스 얼라인먼트를 스페이스 어라운드로 잡아주세요. 잡아줬네요. 그리고 일단 메인 축에 대한 그런 속성을 정한 거죠. 메인 축은 가로, 가로에 대한 속성을 정한 거예요. 그 다음 세로 배치에 보이기에 세로 배치 속에서는 그 아이들이 센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 화면을 봤을 때 딱 가운데 위치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스타트일 때 차이는 어떨까를 보시면 되는데 또 보기 전에 한번 상상을 하고 가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영역 속에 있는 이 아이들이 스타트 쪽에 몰려붙게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약간 세로로 있는 이 선에 맞추어 이렇게 딱딱 붙어 달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 로우라는 영역 속에서 이 각각의 컨테이너들이 배치된 세로 라인을 스타트로 붙여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로스 엑시스 얼라인먼트를 정의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다시 센터로 변경해 본다면 이렇게 이 로우 영역 속에서 가운데 영역을 잡고 있는 것이 보이죠. 그리고 한번 엔드로 붙여보면 이 로우 영역 속에서 끝단에 이 아이들이 정렬되어서 맞춰지겠죠. 네, 이런 차이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속성인 스트레치와 베이스라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의 설명은 stretches children across the cross axis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스트레치 이렇게 top to bottom 볼로 주축이 아닌 크로스 축을 따라서 이 칠드런을 확장시켜 주래요. 그러니까 로우인 경우에는 위아래로 늘어나는 거고 컬럼인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확장이 되는 거겠죠. 네, 저도 이런 큰 화면의 구동에 잠시 놀라서 약간 끊김이 있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으로는 베이스라인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Aligns children by their character baselines. 이거는 텍스트 클래스에만 적용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텍스트 글자 친구들을 한번 세팅을 하고 싶을 때 이쪽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로우와 컬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메인 엑시스 사이즈랑 메인 엑시스 얼라인먼트, 크로스 엑시스 얼라인먼트까지의 속성을 오늘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중간에 미흡한 설명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센터 부분을 설명할 때 제가 약간 여러분들께 혼동을 드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오늘 강의를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Space around. 리셋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이 크로스 엑시스 얼라인먼트 센터를 설명할 때 전체 화면에서 센터를 이 친구들이 잘 위치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 로우라는 영역 안에서 이만큼 중에 가운데 이만큼 중에 가운데 이건 꽉 차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고 이만큼 중에 가운데 영역을 잘 잡고 있구나 라고 설명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 변경했을 때도 이 영역 내에서의 스타트가 적용이 됐던 거고요. 네, 여러분 메인 엑시스 얼라인먼트와 크로스 엑시스 얼라인먼트를 적용하실 때 이제 많이 헷갈리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처음 진입하셔서 이걸 경험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제가 드렸던 그 팁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잘 잡는 개발자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